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많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읽기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륜 남녀들이 성욕보다 사실은 이것에 더 목말라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남편들이 바람났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진짜 그 짓에 미쳐가지고는 그저 남자들은 그거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짓에 미쳐 있다기보다는 정말 미쳐 있는 거는 정서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걸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남녀가 속궁합이 맞을 때 헤어지기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근데 속궁합 때문에 안 헤어지는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자들이 상간녀에게 미치는 첫 번째, 내가 남자로서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남자로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다는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내가 집에선 남편하고 아이들 아빠로서만 아니면은 돈 버는 ATM 기계로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와 정말 멋있네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라든지, 정말 지적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채워지는 인정 욕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남자로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복욕을 채워주는데요. 남자들은 이성관계에서 정복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성에 대해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그녀, 잡을 수 없는 그녀, 그 사람에게 내가 남자로서 그 사람을 정복했다는 정복욕이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정복욕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관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감정이 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을 때 애절한 마음이 드는 그 감정 때문에 더 헤어지지 못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 남녀가 미쳐있는 것은 그 짓이 아니라 정서적인 깊이가 훨씬 더 헤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셔야 그 둘의 관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끝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그녀가 그 남자에게 인정욕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금전적인 것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사실은 길지 않고 정복욕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심리가 오래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또 성적인 관계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그 애틋함을 갖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맺어질 수 없다라는 그 애절함과 애틋함이 더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게 하는 거죠. 불륜이 발각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이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뻔뻔함이죠. 그 심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돈을 벌어다 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한 거에 대해서 난 여기까지 책임을 다했어 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난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이제는 너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상 심리나 아니면 방어 기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방어 기제죠. 이 불륜을 하는 거에 대한 당당함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드러내고 있죠. 성욕 vs 감정적인 자극. 저는 감정적인 자극이 훨씬 더 불륜의 촉매제인 것 같아요. 제가 불륜 남녀들이 갈구하는 성욕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라고 이 컨텐츠를 찍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우선이 되면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는 여자도 가능하니까. 근데 외도를 하고 정서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고, 내가 말할 곳이 필요하고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말들, 그 말들
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성욕이 더 발전하고 또 성욕이 발전함으로 해서 감정적인 게 깊어지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륜이 끝나고도 배우자한테 쉽게 적응하지를 못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세요? 불륜이 끝났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정서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를 볼 때 두 사람의 다른 측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한테는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분을 바람을 폈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그 좋아했던 감정이 갑자기 배우자에게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쉽지 않냐면 배우자를 봤을 때는 죄책감이 들게 돼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내가 죄를 지었다는 수치심이 함께 공존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 대상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는 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럼 불안 심리 속에 있는 관계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편안하지 않을 때는 적응이 안 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 편안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편안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의 개입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개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을 불륜을 통해서 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뭐냐면 묵혀있는 나의 트라우마예요. 결핍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에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왔던 결핍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내 부모하고에서 온 관계에서 온 결핍이라는 거를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하고 그거를 풀려고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내 아내나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울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울해요. 처져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굉장히 밝고 집에서는 어두워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신경증을 가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불안이 많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감정을 불륜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나 남편 때문에 외롭구나 우울하구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 이런 판단하에 다른 관계 속에서 내 감정적인 어떤 풍요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불륜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거고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거지 타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되게 쾌활하고 네. 집에 들어오면 약간 우울한 가면 우울증 그런 우울감이 집에 오면 이렇게 엄습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원가족이 그렇게 우울했을 가능성, 봉폐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빠랑 내가 대화를 많이 했거나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했을 때 내 원가족의 상을 지금 현 가정에 가져와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20년간 살던 그 집의 분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내 느낌이. 집이라는 상이 나한테는 그렇게 어둡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봤던 엄마, 아빠, 그리고 힘들었던 뭐 외삼촌, 외할머니 이런 친척집에서 자랐던 아니면 기숙사에서 컸던 그런 차가웠던 느낌을 내 가정에 갖고 있어서 내 아내나 남편이 그런 상을 갖고 있다고 투영하게 돼 있어요. 투사하거나 투영하는데 이러면 집이 불안한 거예요. 싫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보다는 밖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결혼 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륜 남녀들이 갈구하는 성욕보다 더 무서운 감정은요 정서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굉장히 애틋했어요. 내 어릴 적 결핍을 채워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채움받는 정서적인 그 풍요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를 못해요. 너무 애틋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틋함,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애절함,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남자나 여자로서 다시 바라봐주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 젊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게 할 것인가가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불륜 중에 있는 여성분들이 절대 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이 불륜을 하면 남성의 불륜과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남성은 불륜을 해도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성들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남성들은 육체적인 바람이 먼저 나고 정서적인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성들은 정서적인 바람이 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바람으로 흘러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다 간 거예요. 남성들은 육체적인 바람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한데 여성들은 육체적인 것만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온전히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바람까지 나버리면 몸도 마음도 다 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바람이 돌아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성이 바람 났을 때 절대 숨기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많은 상담하는 사례 중에 남성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속옷을 너무 많이 사더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여성들이 바람이 나면 외적인 부분을 꾸미는 건 물론인데 속옷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도 많이 투자하게 되고 속옷의 종류를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뻐 보여야 되는 순간이 침대에서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 다닐 때보다 둘이만 있을 때 이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속옷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바람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질 때는 나하고도 성관계를 잘할 때거든요. 남성들의 바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하고도 성관계를 하면서 상간녀하고 성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남편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성들은 바람이 나면 남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정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 남자한테만 의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매우 허용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아내가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면 아이들에게 화내는 게 줄어들고 아이들의 공부나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덜해졌다면 바람을 의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향수를 쓰지 않던 사람이 향수를 쓴다든가, 외출이 너무 잦아진다든가, 또 통화를 길게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남자 와요? 아니요. 친구와 통화를 많이 합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바람이 같이 나 있거나 또는 나를 동조해 줄 수 있는 친구와 통화가 매우 길어지고 잦아집니다. 이런 경우도 바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들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이 여자가 남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바람을 눈치채는 거는 거의 1순위가 휴대폰, 두 번째가 블랙박스, 세 번째가 옷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의 속옷 구매로는 의심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편의 속옷은 보통 아내분들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여성들의 속옷은 이제 본인이 많이 사잖아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속옷을 구매하는 정도의 구분이 있을 뿐 대체적으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남성분들은 어쩌다가 속옷 선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샀어. 절대 자기 속옷을 안 사던 남자가 속옷을 사와요. 그거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속옷 선물 아무나 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의심을 해보시면 되고 거의 확실한데, 여성분들은 스스로 속옷을 사기 때문에 속옷의 스타일이 변한다든지 이런 걸로 좀 눈치채는 과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요 점 하나 정도만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이 결혼을 깨도 내 인생이 실패하진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너무 불행하다면 그럴 수 있고, 남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내가 이혼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헤어진다고 드라마처럼 재벌남들이 막 등장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환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여성들은 꿈을 키우죠,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보는 야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위해서 꿈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서도 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미혼 시절에 인기가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현실은 어려운 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상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아이가 있다면 거의 재혼 확률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를 결정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를 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남은 결코 운은 아닙니다. 나의 갖춰진 만큼 갖춰진 상대가 다가오는 것이 인연이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 대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는 내 아내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륜은 늘 똑같습니다. 불륜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불륜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상대를 분석해서 그 상대에 따라 그 상대를 어떻게 쳐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상간남이 이 아내분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 현실과 괴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건 상대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부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특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 남자에 대한 신분 확보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게 되면 아이가 역으로 아빠, 엄마가 요즘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나요? 네,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해서 불륜을 눈치채는 경우도 상담 사례 중에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러면 너무 자꾸 나가 라든지 어떤 이모랑 통화만 해 라든지 또는 밥도 맨날 배달만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불륜 중인 여성분들은 아이들의 먹는 것도 그리고 아이들의 학원도 학업도 그렇게 깊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중요해져서 본인의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불륜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불륜에 빠지면 그 남자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륜 중인 여자들이 절대 숨기지 못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우울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여자의 불륜 원인 1위가 우울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우울감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꽁꽁 좀 숨기고 있다가 이게 화가 돼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나요? 우울감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나는 우울증이 있어 라고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우울한데 그게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당신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꽂히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우울감을 없애는 거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를 하게 됨으로써 불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불륜의 징조, 그러니까 시작 전이라고 보셔도 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만날 가능성이 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치료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만약에 내 와이프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상담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추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프고 신경증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왜 미친 사람 취급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이니까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 볼게.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진단하러 가자라고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불륜 중인 여자들이 가장 숨길 수 없는 부분은 속옷을 구매하는 부분, 그리고 성관계를 남편과 기피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고 집안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징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디테일하게는 어떤 특정한 친구와 계속 통화가 많아지는 것, 그 외출이 너무 잦아지고 밤늦은 외출도 자꾸 생기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징후가 있으시다면 빠르게 외도의 원인을 찾으셔서 그리고 상대를 찾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